이번 비디오에서는 번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챕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대강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우선 우리가 워드 임베딩도 봤고, 그다음에 RNN도 봤고, 특히 RNN 중에 제너러티브 모델도 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게 되면 번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선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번역 시스템은 RNN 대신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많이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걸 잘 이해하시면 트랜스포머도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하실 수 있으시고요. 어떤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요 번역 보면서 함께 보시기에 참 괜찮죠. 어텐션은 사실 여러 군데 쓰이는 메커니즘이고 방법이긴 한데 요 번역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잘 쓰여져 있습니다. 자, 뭐 많이 보셨겠지만 한번 보시면 이게 뭐 번역이죠. 수능 시험 칠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예, 번역 꽤 잘 되죠. 자, 영어로 바꿔볼까요? 수능이 이제 SAT로 바뀌긴 했는데. 자, 이게 이제 그 statistical translation, 그러니까 통계 법칙에 의한 그 통계에 의한 번역이니까요. 사실은 politically correct하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어떤 게 더 자주 쓰이느냐 뭐 그런 게 좀 반영이 돼요. 이게 이제 저 테드 강연에서 본 예제인데요. 이런 예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터키시에서는 이게 보신 느낌 오시겠지만 이게 젠더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터키시 예를 잉글리시로 바꾸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사람은 의사고 그 여자는 간호사다로 번역이 돼가지고 테드에 올라왔었는데 이제 이거를 뭐 수리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리를 해서 뭐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훌륭하네요. 자, 이런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 그러면 뭐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거죠. 번역을 자동으로 하고 싶고 계속 실패했었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말하자면 두 가지 언어에 능숙한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그리고 뭐 사전 있고 뭐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번역한다든지. 근데 이 규칙이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복잡한 거죠. 뭐 복잡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규칙이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 규칙을 뭐 이렇게 컴퓨터 랭귀지를 써서 기술하기가 이제 힘든 거죠.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들이 실패하고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번역 또 번역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자. 그래서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뭐 이제 소스 랭귀지 이게 지금 어떤 워드들의 시퀀스죠. 그리고 또 타겟의 워드들의 시퀀스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요 가운데 있는 이 머신을 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라는 게 1대1 대응이 아니죠.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게 나오면 요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느냐? 소스 랭귀지 어떤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타겟 랭귀지의 센텐스의 확률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모델링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높도록 확률이 높은 시퀀스를 내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소스 랭귀지 센텐스, 타겟 랭귀지 센텐스가 이렇게 많이 모아 놓으면 기본적으로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함수는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크게 하는 거죠. 자, 요 세트는 이제 찾아야 될 파라미터고요. 요게 주어졌을 때 요거의 확률, 뭐 여기서 이제 슈퍼스크립트 n은 트레이닝 샘플의 몇 번째인지 인덱스인 거죠. 그래서 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크게 만드는 세타를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할 방법으로 이제 리커런트 뉴럴넷이 이제 우선 물망에 오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꽤 성공을 했었고 이거의 초기 버전도 만들었었고. 그 왜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입력 시퀀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베리어블 랭스 시퀀스죠. 그러니까 RNN이 좋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잘 느낌이 안 오시더라도 뭐 RNN이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출력이 뭔가 제너러티브 모델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 거 뽑아내고 그 다음 거 뽑아내고 그러니까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이 문제에 어떤 굉장히 적합한 모델링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RNN을 써가지고 시퀀스 모델링 할 건데 이거는 이제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보면 자, X가 존재할 확률, X1부터 X 라지 T까지의 시퀀스의 확률은 이렇게 쪼개 쓸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요건 뭐 T 이하의 모든 샘플이라는 뜻인 거죠. 그랬을 때 요 식을 RNN 출력으로 모델링하기 딱 좋은 거죠. RNN이 왜냐면 그런 식으로 입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타겟 랭귀지 시퀀스는 RNN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해서 한 단어 나오면 거기 샘플링해서 다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어의 디스트리뷰션 나오면 거기서 샘플링해서 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괜찮은 모델링인 것 같다.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지 캡셔닝에서 보셨던 것처럼 뭔가 요약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어떤 디스크립터로 만들고 그 디스크립터에서 뭔가 이렇게 말을 끄집어내는 건데 그러면 소스 랭귀지로 기술된 거가 어떤 식으로 디스크립션이 돼야 되겠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RNN이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두 개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어떤 랭귀지가 있으면 얘를 디스크립터로 인코딩을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이걸 갖고서 제너러티브 모델처럼 거기에 요 내용을 기술하는 다른 언어의 어떤 기술을 찾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소트 벡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하는 이거를 그냥 어떤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번역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문장을 읽고서 그 어떤 뇌에 어떤 뉴런 익사이테이션이 있겠죠. 그걸 갖고서 다시 이제 타겟 랭귀지로 바꾸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문장이라는 게 단어를 우리가 아까 벡터로 표시했었죠. 이전 비디오에서 워드 인베딩 할 때. 그 문장도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벡터를 어떻게 찾을까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구조가 나오는데 이제 인코더라는 거는 이제 입력 문장을
어떻게 서머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디스크립터로. 디코더라는 요 서머라이제이션으로부터 문장을 뽑아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인코더 부분을 보면 요 빨간색이 최종 타겟이죠. 빨간색이 이제 서머라이제이션인데요. 서머리인데요. 빨간색이 서머리인데요. 자, 이제 각각의 단어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원하드 인코딩 돼 있다는 거죠. 까만색이 딱 하나 있죠. 원하드 인코딩 돼 있는 거죠. 원하드 인코딩 돼 있는 거를 continuous space word represent. 그러니까 워드 임베딩 한다는 얘기죠. 뭐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랑 같이 트레이닝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도 이제 워드 임베딩을 하고, 걔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죠. 또 뭐 다음 단어, 이 원하드 인코딩 다음 단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어떤 정보가 살아남을지는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결정이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서머리는 문장 전체를 본 거죠. 원한다면 문장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티슨이 이런 거로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 문장에 대해서 벡터로 표시된 거를 벡터를 갖고서 그 벡터를 티슨을 이용해 가지고 저차원으로 가서 보여주게 되면 뭐 이런 식인 거죠. 의미가 이제 되게 비슷하죠.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것도 의미가 비슷하죠.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이게 서머리가 이 문장을 잘 표현한다는 거죠. 비슷한 내용끼리 같은 곳으로 가고 다른 내용은 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디코더에서 하는 일은 이 서머리를 바탕으로부터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이 서머리가 들어가서 뭐 처음에는 스페셜 토큰 한번 스페셜 토큰 한번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RNN이 어떤 결과를 내는데 소프트맥스가 통과시키면 얘는 각 단어의 확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뭐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걸 갖고서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넣는데 서머리와 아까 지금까지 나온 단어를 넣어주게 되면 다음 단어가 뭘지 또 하게 되면 서머리와 지금까지 나온 단어 이런 식으로 다음 단어 뽑아서 넣어주면 다음 단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어떤 정보의 흐름과 뭐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 이제 표현해 주는 거죠. 트레이닝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은 자, 뭐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트레이닝이 뭐 항상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자, 요게 땅땅땅땅 입력 소스 단어들 넣어주고 여기 나오는 결과와 그라운드 트루스 출력과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트레이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언롤링 해가지고 이거를 트레이닝하면 되고 뭐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 트레이닝을 하겠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가 이게 쓸모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조금 다른 예제인데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를 어떤 데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라는 게 지금까지 뭐 어떻게 진행된 거를 서머리하고 그 서머리로부터 어떤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센서 데이터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입력을 쫙 보다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인코더 디코더를 쓰게 되면. 그래서 뭐냐 하면 요 파란색이 이제 관찰된 거죠. 지금까지 관찰된 거고 요 파란색 요 시그널을 RNN에 넣고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 넣어서 앞으로 미래로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입력이고 빨간색 이런 것들도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로 만들 수 있다. 자,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갖고서 어떤 걸 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이게 이제 뭐 고장이 난다거나 그럴 때는 미래를 예측한 거와 실제 흘러가는 거랑 꽤 차이가 나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닝은 고장이 안 난 상태에서 트레이닝이 되니까 그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의 정상적일 때 센서 데이터의 흐름과 고장이 났을 때 그런 센서 데이터의 흐름이 다를 테니까요. 이제 그걸 보고서 아 이거 고장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파란색이 그 입력인 거고 파란색을 보고서 이제 노란색이 센서 두 종류 쓴 거죠. 노란색이 이제 미래 예측을 한 거고 요 X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 쓴 거죠. 실제 데이터인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보고서 미래 예측을 하는데 그게 이제 노란색이고 그게 실제와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건 웨이브폼이 굉장히 단순했으니까요. 뭐 그런 경우인 거고 이 경우는 잘 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가는 걸 보고서 서머리를 하고 그거로부터 어떤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쓸 수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차이가 벌어지고 이것도 뭐 사실은 이 뭐 노란색 예측이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이것도 뭐 노란색 예측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유일하게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건 아니라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은 좀 노란색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는 뭐 노란색 파란색 좋고 또 뭐 좋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파란색처럼 올라갈 수도 있고 노란색처럼 이게 노란색이 꼭 뭐 잘못되거나 이질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런 생각으로 뭐 고장을 판단하고 이런 게 쉽지만은 않다. 자,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데 아이디어를 쓸 수도 적용할 수도 있고요. 자, 뭐 이거 같은 건 잘 학습이 안 된 경우네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는 이런 데도 쓸 수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번역 잘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 하면 소스 랭귀지로 기술된 문장을 굉장히 픽스드 사이즈 벡터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길게 얘기하면 뭔가 이야기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짧게 그 벡터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퀄리티가 시퀀스가 길어지면 뭐 50, 60 이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픽스드 랭스 디스크립터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게 굉장히 길 수도 있는데 굉장히 긴 디스크립터 쓰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길이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바이디렉셔널 RNN 그러니까 RNN을 두 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바이디렉션 RNN은 뭐냐면요. 이 단어가 이렇게 가면 단어를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넣는 거죠. 원래 이게 RNN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단어를 뒤에서부터 넣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점에서의 두 RNN의 어떤 스테이트, 서머리를 보면 얘는 지금까지 앞에 있는 단어를 다 본 거죠. RNN 어찌됐든 간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입력에 좀 웨이트를 더 주겠죠. 그걸 더 중요시 보겠죠. 요거는 지금 뒤에 나올 문장을 다 본 거죠. 단어를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단어를 기준으로의 문장 전체의 어노테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문장 전체의 어노테이션인데 지금 단어 기준인 거죠. 이렇게 이 전체를 어노테이션으로 본다면 이 문장이 뭐 길어지건 짧아지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짧은 문장에서는 어노테이션이 짧고 긴 문장에서는 어노테이션이 길고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 아주 굉장한 챌린지가 하나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는 픽스 디멘전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문장 전체에 대한 디스크립터가 뭐 단어 개수만큼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있으면 디스크립터, 각 단어별로 디스크립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를 가장 중요시 봤지만 그래도 전체를 다 고려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얘를 갖고서 뭔가 디스크립터를 만들어서 다음 단어가 뭔지,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니까 뭐 타겟으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 사이즈가 고정이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어텐션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통찰력 있는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이 각각은 픽스 사이즈인 거잖아요. 각각은. 뭐 제가 뭐 x1, x2, x3, xn이라고 쓴다면 얘는 각각 디멘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네들 합치냐 하면 이렇게 합치겠다라는 거죠. 알파 i, xi 이러면 얘는 픽스 디멘전이 되는 거죠. 요게 어떻게 합칠지 웨이트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웨이트로 내가 얘를 리니어 서메이션을 하겠다. 얘를 종합해서 보겠다. 내가 지금 하나만 보고 싶다면 걔 웨이트 1 주고 나머지 0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어텐션을 주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만 웨이트 살려놓고 딴 데는 웨이트를 죽이면 되니까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인 거고 그러면 웨이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 웨이트는 지금 뭐 뉴럴 네트워크 계속 공부하시다 보니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웨이트를 결정해 주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인 거죠. 그러니까 메커니즘 어떻게 만드냐 하면 얘를 웨이티드 썸으로 합쳐서 어떤 디스크립터를 만들 건데 그 웨이티드 썸은 뉴럴 네트워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게 지금 전체가 어노테이션인 거고 내가 얘를 웨이티드 썸으로 해서 뭐 사용할 건데 그 웨이트는 뉴럴 네트워크가 현재 상황에 맞게 결정할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이제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전체가 어노테이션 벡터인데요. 얘가 지금 길이가 제한이 없죠. 그래서 포커스를 내가 지금 여기 저기 이 포커스를 다이나믹하게 스위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기본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요게 이제 각각의 어노테이션인 거죠. 자, 얘네들한테 웨이트를 줘서 여기서 알파로 전 알파라고 했는데 A로 돼 있네요. 웨이트를 줘서 합쳐서 넣어줄 거라는 거죠. 그냥 합쳐서 넣어주면 되죠. 근데 웨이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현재 상황에 맞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트를 결정해 주는 게 지금 스테이트에 맞춰서 웨이트 결정해 주는 거죠. 지금 뭐 나는 아래 문장에서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해. 그걸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웨이트를 결정하고 그 웨이트로 웨이티드 썸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 지금 스테이트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거로 또 웨이트 결정하고 그거로 해서 서머리가 올라오면 다음 단어 뽑아주고 그렇죠? 웨이트 결정해주고 그거로 각각 어노테이션 벡터들을 합쳐주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이게 이제 독일어 이게 이제 불어인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아마 얘를까지 번역한 상황에서는 어텐션이 여기에 집중됐다. 혹은 이게 번역물일 수도 있겠네. 이게 번역물인데 이걸 번역할 때는 어텐션이 여기에 집중됐다. 이거가 튀어나올 때는 여기에 집중됐다. 요거 할 때는 뭐 여기에 집중됐다. 뭐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뭐 불어도 마찬가지고요. 요게 소스고 이게 타겟으로 보는 게 맞겠네. 요거 튀어나왔을 때는 여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얘가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젠더에 따라서 붙는 거라서 이제 명사를 찾아간 거죠. 명사가 뭔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긴 문장을 처리하려면 뭐 서머리 벡터 단일 서머리 벡터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바이디렉셔널 RNN을 써가지고 각 워드별로 이제 일종의 디스크립션이 있는 거죠. 그거를 웨이티드 썸을 해서
근데 그 웨이티드 썸의 그 웨이트가 이제 지금 계속 상황에 맞도록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가 웨이트 결정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긴 문장도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지금 어떤 버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게 나왔을 때 이제 설명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 문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입니다.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뭐 LSTM 여기서 보면 이제 그 RNN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고 했죠.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그 바닐라 RNN 구조를 얘기할 때도 쓰이고 그냥 리커런트 뉴럴 전체를 얘기할 때도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전체를 얘기할 때 쓰인 거죠. 그래서 RNN을 쓰는데 뭐 대부분 LSTM이다. 뭐 GR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본 구조인데요. 자, 그러니까 구글 트랜스레이터 기본 구조가 아니라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 기본 구조인데 이제 인코더 통해서 서머리 벡터를 만들고 그 서머리 벡터를 갖고서 이제 타겟 랭귀지로 풀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너무 픽스된 벡터 서머리로 뭔가 기술을 해야 되니까 뭐 중요한 정보 자꾸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고 이거 뭐 바이디렉셔널 LSTM을 해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학습이 잘 안 되는 거죠. 특히 LSTM을 자꾸 쌓을수록. 그렇죠? 이거는 뭐 좀 펀더먼털한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 두 개를 해결하려고 한 건데 구글 트랜스레이터가 첫 번째는 이제 보시면 이게 했던 것처럼 포워드 LSTM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백워드 LSTM 이게 바이디렉션 RNN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인베딩이 있는 거고 이게 뭐 들어가면 인베딩하고 하나는 포워드 LSTM 흘러가고 하나는 백워드 LSTM 흘러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두 개로 들어가는데 자 어떻게 합쳐지는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가 웨이트가 곱해져서 합쳐져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아까 튀어나온 워드와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그 다음에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이제 어노테이션 벡터들이 웨이티드 썸 된 게 오는 거죠. 그러면 요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웨이트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저 아까 스테이트를 갖고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음 단계로 가면 웨이트가 바뀌면서 원래 문장에 다른 곳을 이제 집중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요게 바이디렉셔널 RNN과 어테이션 메커니즘을 쓴 번역기인데 구글 트랜스레이터는 이거를 엄청 쌓아 올린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자,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인코더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웨이티드 여기 이제 어텐션 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여기가 이제 공급되는 건데 이 디코더도 굉장히 많은 LSTM이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잘 학습이 안 되는 거죠.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돕기 위해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었습니다. 지금 강의에서는 이 스키 커넥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레즈넷 이런데 그리고 뭐 레즈넷에서 시작이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쓰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 놓으면 학습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전달이 뭐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트랜스레이터는 이게 이제 다 합쳐진 거죠. 자 보시면 인베딩, 그다음 바이디렉셔널 LSTM,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드는 피처 벡터가 계속 쌓여지는 인코더에 계속 쌓여지고 있죠. 쌓여진 인코더에 계속 올라가는데 수렴이나 이런 걸 돕기 위해서 스키 커넥션을 중간중간에 연결해 놨죠. 스키 커넥션. 그래서 나오면 여기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얘들이 웨이티드 썸이 되는 거고
얘가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는데 디코더에도 이렇게 쌓여 있고 디코더의 수렴을 돕기 위해서 레지듀얼 스킵 커넥션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글 번역기 구조가 되겠습니다.